집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뭐 이제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난 거죠.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삐에로인가?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너는 그냥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대학교 가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해라. 어느 날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. 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다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청년이었다. 성공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 청년이었고 예전 내 영상에서 30대 20억 자산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전화를 했다. 사실 비즈니스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맛집 소개가 되어버린 내 채널. 고민 끝에 인터뷰를 응했고 나는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비즈니스 관련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.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주위에서 자선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20대, 30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가이드가 되고 싶었다. 이 청년과 함께 앞으로 내 지난 과거와 이를 통해 배울 점, 앞으로 하는 비즈니스 등을 채널에서 다룰 예정이다. 장사 처음부터 사업의 A to G를 전부 다룰 예정이며 사업체 하나를 만드는 과정까지 직접 영상으로 담아낼 것이다. 대한민국의 20, 30대 청년을 응원한다. 한 회사의 대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 대표라고 합니다. 중고등학교 시절,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평범하진 않았고 일단은 영상에서 이제 제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그 단편적인 부분을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고 유쾌하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즐겁자고 재밌자고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리더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좀 하면 누구나 그랬지만 이제 가정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문제 아니면 뭐 집안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가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굉장히 잘 어울려서 놀았어요.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뭐 이제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난 거죠.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이나 그다음에 이런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표시를 잘 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니까 웃음을 잃지 않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.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냥 활발해 보이려고 쾌활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속으로는 많이 골았죠. 그렇게 친구들하고 즐기면서 놀면서도 집에 가서는 이제 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크게 느껴지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금수저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대표님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학생 때 사실 조금 불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불우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어떤 거였는지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중학교 때 기억으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또 나가는 돈도 많고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두 분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. 제 지금 기억에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가 덧빛이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집안의 문제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느냐 작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차이라서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.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. 그렇다고 제가 엄청 성공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이상하게 보여질까봐 그런 사람은 나도 뭐 저 나이에 뭐 저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분들도
분들도 내 위치가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슬기롭게 다 극복해 나가실 수 있어요. 여기서 슬기롭게 극복 못 하시면 또 미래가 바뀌니까 잘 극복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. 안 한 게 아니고 거의 안 했죠. 그냥 남들 하는 수준. 게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불량 청소년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거의 학업에는 열중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시 1.5세대 정도 돼요. 1세대? 수시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겨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1세대일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부터 봤어요. 수시를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좀 남들보다는 좀 굉장히 빡센 그거를 살았죠. 고1 때는 노시다가 네. 고2 때 공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? 남들한테 좀 이제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굉장한 변화를 주신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는 그냥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대학교 가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해라.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는 진짜 뭐 지방대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지방대를 갈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멀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방까지 막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다가 미래를 그때부터 생각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정도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진학하고 첫 번째 면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는 그냥 계획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수능 모의고사를 치잖아요. 근데 그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. 도저히 이걸로 나 대학 못 가겠다. 왜냐면 전국 애들하고 그렇죠.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럼 내가 우리 학교 애들이라도 좀 이겨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쓴 작전은 애들하고 이제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렸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죠.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에 좀 취미도 가져보고 하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작전을 그때 이제 세우게 된 거죠.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? 학생 때?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. 그렇다고 제가 엄청 좋은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인서울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너 이 정도면은 수도권 대학도 못 간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인서울까지 올라가긴 한 건데 포기 굉장히 하고 싶죠. 포기 굉장히 하고 싶은데 2년만 하면 되잖아요. 2년 가지고 20대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포기를 하고 싶어도 그 책임감 때문에 좀 포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옛날에 진짜 많이 독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상 보는 제 친구들이 콧방귀 낄 것 같아가지고 네? 어떤 거? 콧방귀 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막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. 완전 진짜 개천에서 용 같다고. 완전 걔네들도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사실 제가 수능을 보긴 봤는데 수시를 12개를 써가지고 11개 떨어지고 12개째 하나가 딱 된 거예요. 운 좋게. 네.